하반기 SM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NCT와 버블이 될 것 같은데요. NCT랑 팬 소통 플랫폼인 버블이 SM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NCT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NCT가 이번에 200만 장 이상, NCT 드림이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 4사 중에 앨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곳이 SM이에요. 그래서 가온 차트 탑 100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NCT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SM의 앨범 판매량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NC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CT가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유닛 활동을 하는 게 NCT 드림이고요. 프로젝트성 그룹이다 보니까 NCT라는 그룹이 인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요. 그 그룹 안에 뭐 이제 그 새로운 신인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동생 그룹들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팬층이 다양한 팬층을 흡수함으로써 NCT라는 거대한 팬덤이 하나가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SM의 플랫폼인 버블, 그리고 이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디어유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SM보다도 이 디어유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SM보다 자회사인 디어유가 더 네. 좋아 보인다. 예.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SM이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들이 조금 힘든 자회사들도 있어요. SM 재팬 같은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SM 재팬이 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일본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SM 디어유는 이제 상장 예비 실질 심사 청구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8월에 이걸 통과가 된다면 한 10월 정도에는 이제 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예상하는 기업 가치는 한 5천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SM이 디어유의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한 20% 후반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디어유가 상장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SM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버블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이요? 네. 근데 약간 좀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에 입점되어 있는 소속 가수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간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멤버십 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구독료를 얼마를 내면요. 저희가 뭐 4,900원을 내면 한 명,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을 구독을 할 수 있고 2명을 구독하려면 8,000원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과금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사적인 메시지를 뭐 한 3번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글자 수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티스트를 팔로우한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보낼 수 있는 글자 수도 늘어나고요. 뭐 팬덤이 몰입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걸 카톡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말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진도 업로드 해주고요. 노래를 불러서 동영상도 업로드 해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적재산권 등이 있어서 그 사진을 저희가 다운로드 하거나 이제 뭐 어디 퍼나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구독을 해야지만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티스트들이 사실 활동기 외에 쉬는 시간에 뭘 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뭐 본인들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를 거기 영상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나 오늘 뭐 비빔밥 먹었어 이러면서 비빔밥 찍어서 올려주면은 팬들이 이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는 휴식기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는구나.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직접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보다 팬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팬덤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디어유에 입점한 아티스트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팔로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디어유의 마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JYP는 이제 버블 운영하는 SM 자회사 디어유 지분 일부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번 지분 인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와 이렇게 연맹을 맺어서 위버스에 입점을 한 것처럼 이제 JYP도 SM의 버블에 입점을 함으로써 연합 동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YP도 원래는 독자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SM의 버블에 입점을 하면서 이제 K-팝 엔터사들이 어떤 다양한 음악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제 SM과 이제 함께 하면서 글로벌 팬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트래픽이 얼마나 모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가기보다는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을 서로 시너지를 내서 같이 키우자. 그래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자라는 게 이제 K-팝이 더욱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나무와 함께 선보일 JYP 엔터테인먼트의 NFT 플랫폼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 NFT라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팬덤이 확보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희소성을 인정받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NFT가 거래가 되고 있는 오버시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개인 제가 사실 발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올려도 판매가 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치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가치가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그런 그 사이트에 거래 사이트에 저희가 뭐 니주가 첫 번째 앨범을 한정판으로 이게 딱 올렸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니주의 열성 팬이라면 너무너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나무가 NFT 쪽의 사업의 이제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거기에 JYP는 그런 IP라고 하는 아티스트 IP, 독보적인 IP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위버스 앱을 보유해서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위버스를 활용해서 엔터 사업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하이브 전체 기업에서 봤을 때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나면 그거를 판매해줄 대행사들을 찾거나 MD 같은 걸 판매해줄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이용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거를 내재화시켜서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함으로써 관련된 각종 수수료들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수익 구조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활동이 없는 비수기에도 매출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티스트가 이제 앨범을 쉬고 있는 그런 활동 휴식기에는 뭐 저희가 팬들이 콘서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팬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 위버스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특히나 이제 독점 콘텐츠들을 뭐 시청을 함으로써 팬심을 좀 달래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버스가 점점 더 트래픽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 위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팬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버스에 하이브 소속 가수들 뿐만 아니라 이제 K-팝의 다양한 소속 가수들이 입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해외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함으로써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플랫폼, 거대 플랫폼이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네이버 팬카페, 다음 팬카페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플랫폼 안에 팬들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팬들이 밀집되어 있는 플랫폼이 하나가 커지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희가 이제 조금 더 K-팝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네요. 그 하이브나 항상 이제 BTS 방탄소년단 의존도가 높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미국 엔터사를 인수한 게 아티스트 다변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BTS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BTS가 글로벌 넘버원인데 그렇죠. 당연히 매출이 많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타카홀딩스는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타카 홀딩스가 한국의 그 엔터사들처럼 너는 우리의 소속 가수야. 그러니까 너의 활동이 모두가 다 우리 회사로 실적이 잡혀야 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는 그냥 이 가수들이 활동을 하는 시즌에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나 이번에 한번 콘서트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네가 한번 누구랑 할지 좀 알아봐줘. 이러면 대행사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이타카 홀딩스가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다고 해서 사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타카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IP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MD 매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Learn Korean with BTS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위버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교육 프로그램. 네. 그래서 BTS가 직접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펜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글씨 위에다 갖다 대면은 제가 뭐 방탄소년단 지민을 좋아한다. 지민 목소리로 펜을 설정을 해서 여기 갖다 대면은 뭐 제 이름이 선아니까 선아야 사랑해를 지민 목소리를 읽어주고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코리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언어 시리즈로 해서 Learn English with 뭐 저스틴 비버, Learn Spanish with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을 창출을 해가면서 보다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이번에 주가가 지난해 10월 상장 초기 시초가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지금 어떻게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실까요? 네. 저희 상장 당시와 그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이라이브와의 합병을 통해서 위버스 컴퍼니라는 플랫폼이 보다 거대한 플랫폼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가 상장할 당시에 그때는 이름도 달랐었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그래서 빅히트가 상장할 당시에 저희가 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 회사를 키워갈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다 이행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이브로 사명도 바꾸고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비유기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는, 지금 하이브의 가치는 과거 빅히트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매수해도 부담스럽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좋은 회사는 계속 멀티플이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주가라는 것은 적정 가치를 만들어낼 때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수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커갈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적어서 현금 창출이 적은 기업이지만 향후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이 곱하기 멀티플 배수를 되게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0배인데 코스피 평균이 한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이 멀티플이 정당화되어 가는 것 자체가 실적이 계속 커나간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이브는 실제로도 점점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멀티플이 점점 더 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40배로 비싸 보일 수 있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저희 하이브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가 이게 결코 비싼 주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인 플랫폼이 없잖아요. 블랙핑크도 위버스에 입점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한계라기보다 본인이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YG는 아티스트 IP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의 활동에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BTS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 수 상위 넘버 2, 그 글로벌 넘버 2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BTS보다 매출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적었어요. 그 이유가 블랙핑크가 판매하는 MD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기획력들 같은 것들이 뭐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 응원봉도 이제 색깔에 맞춰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이제 갑자기 색깔이 동일하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블랙핑크는 아쉽게도 다양한 MD 상품군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딱 유튜브 구독자 수만 보더라도 블랙핑크 노래 너무 좋고 이제 컨셉 자체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팬덤이 많은데도 이 팬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지갑을 열게 하는 마땅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버스라고 하는 그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입점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MD를 선보일 수도 있고, 기존에 YG가 MD를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은 YG 셀렉트샵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얘네가 없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좀 생소하시죠?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 어디서 사야 되지? 잘 몰라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핑크가 위버스 샵에 입점을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팬덤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위버스에 접속을 했는데 블랙핑크라는 새로운 아티스트가 떴네? 얘는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한번 눌러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다양한 팬층에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버스라는 이미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플랫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쟁에 뛰어들려면 저희가 인건비가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서 사실 인력을 빼오는데 거기도 연봉이 굉장히 위버스 컴퍼니도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개발자분들을 새로 뽑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버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제 그런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새로 뽑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잘 돼 있는 거에 입점해서 내가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는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선아 KB증권 연구원님과 국내 주요 엔터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